뉴스아이드 참 2부 시작합니다. 2부는 작년에 발사하고 인양을 했죠. 북한 장거리 미사일. 이거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참 심각하네요. 저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. 이 굉장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노태성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교수님, 이거 부품 대다수가 북한이 자체 제작했다면서요? 예. 뭐 저희들이 지금 인양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, 예. 뭐 실제로 사진상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조립 상태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그 아주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보이지는 않았는데, 네. 예. 뭐 그 자체의 재료라든지 예. 거기 쓰여 있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아마 자체 제작을 했다 이렇게 네.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북한도 상당히 기술적인 자립을 이룬 게 아니냐 이렇게 예.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술력이 그럼 어디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? 네,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위성을 올렸으니까 예. 뭐 세계 10위권 국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우리하고 봤을 때도 북한은 이미 스커드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예. 노동 미사일,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발사체에 사용된 미사일 등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다양한 로켓을 가지고 있어요. 그 대부분이 이제 그 현재 이제 미사일로 사용되고 있지만 네. 그것을 이제 발사체로 전용하기 위한 굉장히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런 다양한 미사일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네.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니 그럼 대한민국 미사일이나 로켓 기술보다 북한이 더 뛰어난 거예요? 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. 이런 그 미사일이나 예. 여기 그 쓰는 그런 기술이 그대로 발사체에 적용이 되는데 예. 북한은 이미 단거리 미사일, 중거리 미사일 이번에 개발한 이런 뭐 ICBM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발사체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굉장히 예. 오랫동안 개발을 해 왔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그 위성을 진입시키는 은하 3호를 발사를 했고 그 이제 1단 발사체에서 이제 2단의 분리 과정, 또 2, 3단의 분리 과정,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을 궤도에 넣는 이런 네. 전 과정을 이제 성공을 했는데 예. 이것이 사실은 그 ICBM으로 가는 어떤 최종 단계까지의 어떤 기술을 예.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완성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위협적인데. 어이, 심각한 예. 것 같은데요. 어느새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? 북한이 뭐 이렇게 금방 한 건 아니고요. 예. 사실은 이제 60년대 말부터 북한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이죠. 네. 구소련의 어떤 이제 스커드 미사일부터 거꾸로 이제 수입을 해서 역설계를 하고 네.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미 80년대 중반쯤에 그 일본이나 중국, 러시아 이런 걸 다 사정권에 두는 이제 노동 미사일을 다 개발 완료해서 배치를 했고요. 네.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이나 뭐 이런 이제 그 동남아 쪽 국가를 겨냥한 ICBM 그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예. 사실은 이것도 97년, 8년에 이제 발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. 벌써 한 15년 이상 걸렸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개발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. 아니 이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다 뭐 이렇게 전 세계 뭐 1위다 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예요? 북한보다도 못한 거라면서요? 뭐 그런 꼭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렵고요. 예. 이제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구소련이나 중공으로부터 이제 예. 기술 이전을 뭐 받거나 또는 이제 몰래 이제 뭐 좀 그 사실은 이제 그 스커드 미사일을 소련한테 바로 제공받은 게 아니고 그 이집트 쪽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. 예. 그 당시 소련 그 허락 없이 예.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북한은 이제 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뭐 그런 식으로 역설계를 통한다든지 또는 이제 구소련이나 중공으로부터 이제 기술을 습득을 하거나 네. 하면서 이제 벌써 30-4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고요. 뭐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사실 안 됩니다. 뭐 2005, 6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니까 아직 10년이 예. 안 됐고요. 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 고체 로켓은 이미 이제 저희가 국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고요. 예. 저희가 이제 그 약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이제 액체 로켓 부분이고요. 예. 이 부분이 이제 나로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저희가 좀
그 북한이 이런 이제 그 위성을 궤도에 올릴 만한 그런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걸 사실 저희가 예.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알고는 때문에 있었죠. 예. 예, 그래서 저희들이 좀 먼저 좀 위성을 좀 궤도에 올려보자 예. 하고서 바로 그렇게 발사하려고 했는데. 그게 좀 그러니까요. 그 안타까운 일인데 예. 예, 그때 차라리 우리가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닌 예. 순수하게 우리가 개발해서 쏘자 이렇게 아. 했으면 뭐 90년대 말 저희도 예.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제 기술 개발이 시작이 됐고 지금쯤이면 어떤 성과가 있을 시기였는데 그때 좀 우리가 서두르면서 아. 예, 우리가 차라리 러시아에서 뭐 기술 이전이나 예. 러시아 도움을 받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늦어진 뭐 예.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아쉽네요. 예, 예. 근데 우리가 지금 인양한 부분이 미사일 1단 추진체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이 기술을 그러면 분석해서 우리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? 근데 사실은 이제 예. 그 우리가 이제 북한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이제 어떤 엔진이고 네. 어떤 성능을 내는지는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재질이라든지 네. 두께라든지 또 네. 압력이라든지 뭐 연료 펌프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쓰는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아, 예, 북한은 그 연료 자체를 네. 하이드라진이나 질산 계열의 연료를 쓰고 있고요. 사실은 그 연료 자체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. 실제로 무기로 전용되는데 굉장히 쉬운 연료를 그렇겠죠. 쓰고 아, 예, 있고요. 그렇군요. 예, 예. 예,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그 연료를 그 케로신, 액체 연료 쓰잖아요. 등유 계통을 쓰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쓰고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. 예,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바로 받아올 그런 기술들 또는 우리가 그 뭐 보고서 이런 예. 기술이 좋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파악하는 정도, 예, 북한의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이고, 그렇죠. 그다음에 이 정도 수준을 지금 개발을 완료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북한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도 이게 전혀 다른 기술인 거잖아요. 많이 다른 기술이잖아요. 그렇죠. 그 이유가 예, 예. 북한은 무기용으로 개발하기 때문인 건가요? 그런 것도 참 그 단언하기는 어렵고요. 네. 아, 예, 예. 북한이 이제 어차피 그 말씀드린 대로 6, 70년대부터 예. 개발을 시작했고 북한이 그 당시에 구소련이나 예. 중공으로부터 기술 습득이 용이했다면 그 당시에 구소련이나 중공은 다 그 시스템들을 사용했어요. 하이드라진 계통이나 질산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무기로 이제 구소련이나 중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로켓은 무기용에 더 비중을 두고 예. 개발했기 때문에 그 무기에서 바로 그 발사체를 전용하기 쉬우니까 네. 예, 바로 그런 부분 쪽에서 개발이 됐고 북한도 그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. 예. 실제로 이제 그런 점이 바로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거거든요. 바로 네.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예. 거고 저희들은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위성 발사체로만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이가 예. 네.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연료나 산화제는 일종의 독극물입니다. 아. 상당히 위험한 물질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그 연료나 산화제를 쓰는 로켓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. 네. 물론 이제 지금 중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런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시작을 이런 친환경적 그 연료나 산화제를 쓰는 로켓을 이제 개발하게 된 겁니다. 예. 집단이 안 좋은 집단이니까 연료도 안 좋은 연료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. 예. 30일 오후 3시 55분에 이제 나로호 다시 발사 예. 뛰어 올리잖아요. 예. 성공하겠죠? 이번에? 이제 성공해야 됩니다. 너무 이렇게 혹시나, 노후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? 일단은 뭐 그 러시아 쪽에서 온 1단 발사체는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. 네. 사실 예.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2단 발사체. 그렇죠. 예, 2단 발사체가 이게 몇 년 됐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2007년도. 그래서 벌써 이제 횟수로는 이제 6년째가 네. 돼가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그 고체 로켓 2단은 이제 고체 로켓인데 네. 예. 고체 로켓은 실제로 이제 보관을 잘하면 20년 또는 30년 정도 그 사용할 수 있는 연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관을 잘하면 네. 뭐 지금 5, 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예.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
그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조금 노후가 된 자꾸 게 이제 있죠. 걱정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예. 혹시나 불발이 되면 걱정이 되는 거죠. 걱정스러운 거죠. 그렇죠. 예. 예. 잘 될 거예요. 예, 또 예. 이제 새 정부도 이제 또 출발하고 그러니까 뭐 예. 이 북한 집단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좀 성공해가지고 새 정부도 새롭게 좀 딱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앞서 그 속보로 하나 전해드렸는데 잠시 뒤 오후 4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하부 실제 개편 내용을 다시 좀 정확하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.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기존에 발표됐던 큰 틀과 다르게 이번에 과연 각 부처 신설된 것들 그리고 역할 분담이 좀 달라진 것들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잠시 뒤 오후 4시에 TV조선을 통해서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노태송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